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걸로 예보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진행한 법정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의 새 인물론과 진검다리 4선에 나서는 무소속 현직 군수의 중단 없는 발전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공군수 선거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중국산 수입 작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00톤, 18억 원이 넘는 중국산 작곡이 전국 소비자에 팔려나갔지만 전반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기상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주 금남로 아스팔트 위에 물줄기가 흩뿌려집니다. 섭씨 30도가 넘으면 작동하는 클린로드 시설입니다. 5월에 찾아온 때이른 불볕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그늘막을 찾아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원래 평소처럼 점심 먹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고 좀 걷기만 해도 좀 익는 느낌? 좀 땀이 계속 나네요. 시장 상인들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 빌라 더 더웠구만. 5월인데 너무 많이 덥지. 덥죠. 이거 힘들고. 오늘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곡성과 광양 등 전남 일부 지역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전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이 KBC를 찾아 선거방송 토론위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후보들마다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는 호남의 민주당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이 사는 길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광주에서 보수정당 지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광주시정 역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하여 광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주기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장현주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 대한정당임을 내세웠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주십시오. 정의당이 소외와 차별이 없는 시민 모두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는 30살까지 전 시민 1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이 지켜지는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 김주호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한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대안 세력 진보당에 광주의 민심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이번 KBC를 끝으로 TV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막판 거리 유세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 광역의원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현직 군수가 맞붙는 장성 군수 선거입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4만 3천여 명의 장성군은 무소속 강세 지역입니다. 재보궐까지 모두 8번의 선거에서 5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김한종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무소속으로 3차례 당선 경험이 있는 유두석 현직 군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삼성 광역의원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김한종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력과 함께 새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 김한종 후보 찍으셔서 장성의 발전 함께 이루갑시다. 예산 6천억 원 시대와 전국 최대 규모 파크 골프장 건설,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유두석 후보는 중단 없는 장성 발전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장성, 더 큰 장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실적으로 검증된 장성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과 농업인수당,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등 각종 복지수당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KBC가 장성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두석 후보가 55.5%로 41.8%를 얻은 김한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새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에 성공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선 현직 군수가 장기 집권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다시 민심을 얻을지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는 고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송귀근 후보는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내세우고 있고, 서력을 다짐하고 있는 민주당 공영민 후보는 새 바람을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맞붙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송 후보가 2,422표 차이로 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서력을 다짐하는 공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송 후보는 이번에도 초접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영민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16개 읍면을 샅샅이 돌며 표밭을 갈아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 출신답게 예산 확보 능력과 풍부한 중앙행정 경험, 깨끗한 정치인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경력과 제주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 고향 고흥을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입니다. 무소속 송귀근 후보는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 역시 행안부와 광주시 등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점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대형 사업들을 민선 8기까지 진행해 고흥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고흥 발전에서 송귀근 제가 반드시 군수에 당선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흥 군수 선거는 권역별 소지역주의 발현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고흥 군수 후보가 이번에도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목포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정책 토론회를 무산시킨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목포 인권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정책 토론회를 김종식 후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무산시킨 것은 목포 시민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종식 후보가 목포 시민의 알 권리를 짓밟은 만큼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수입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한 판매업자는 2년 동안 무려 300톤, 18억 원이 넘는 중국산 잡곡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는데요.
이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잡곡은 소매점과 통신 판매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잡곡 판매업체 창고입니다. 창고에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잡곡 포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라벨지 그대로 부착해서 중국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떼버린 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탄로날까 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누가 중국산 주택인데 그 라벨지 그대로 국내산이라고 택배로 보내보면 참고하는 거 달라요. 국내산 피기장과 중국산 피기장은 육안으로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반 섞어놓게 되면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힘듭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데다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품목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판매업자가 마음먹고 속이면 일반 소비자가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국내산과 수입산 잡곡을 5대5로 섞어 무려 303톤, 19억 원어치를 팔아왔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잡곡은 양곡 소매점, 통신 판매는 물론 전국의 마트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로 사실은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 판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입산 잡곡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광주의 한 소매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가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가 추락해 1층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중국인 하청업체 근로자 34살 A씨가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 부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내일 현장을 방문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희생자 유가족이 만나 사죄와 용서를 나눴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 3명과 5.18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10명이 만나 서로 사죄하고 용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에서 계엄군들은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진압 장면과 투입된 과정 등을 증언했고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순천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트리마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떴다방 업주 30여 명이 몰려 청약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순천시의 관리 감독이 미온적이어서 떴다방 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광산세무서와 광산구 의사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세무 업무와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세무서는 광산군의 병의원들로부터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세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세무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광산구 의사회 역시 광산세무서 종사자의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크누센사의 수주를 받은 선박 4척은 길이 299m, 폭 46m 규모로 주요 엔진의 연료 소모를 6% 줄일 수 있는 공기 윤활 시스템과 디젤 발전기 가동 없이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시스템을 갖춘 에너지 절감형 선박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쿠누센사로부터 모두 15척, 28억 달러의 LNG 운반선을 수주해 3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창사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오는 2024년 매출도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조선업이 불황을 딛고 다시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기업인 TKG 휴캠스가 여수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합니다. TKG 그룹은 정밀화학 소재 계열사인 여수산단 TKG 휴캠스 공장 부지에 2,5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까지 연간 질산 40만 톤과 모노니트로벤젠 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2공장이 준공되면 TKG 휴캠스는 질산 생산 능력이 연간 110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모노니트로벤젠의 경우 연간 42만 톤에서 72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금호고속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남 목포, 여수 순천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의 운행을 재개합니다. 목포 인천공항 간 노선과 여수 순천, 인천공항 간 노선은 하루 1회씩 운행하며 각 노선의 출발 시간과 차편 예매는 고속버스 예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운행이 재개된 금호고속과 광신고속이 운행 중인 광주 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기존 4회에서 8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